고기 대신 대체육을 먹는 것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기상특보가 있어서 좀 먼저 전해드리고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10시 35분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 모양이네요. 금강, 갑천, 대전시 원청교 지점의 수위 상승에 따라 발령된 주의보고요.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미리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변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비 폭우 많이 내렸을 때도 홍수주의보 발령되고 난 다음에 급속히 수위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홍수주의보라고 해서 경기를 늦추시지 마시고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미리 피난 대피 장소 알아두시고 좀 예의주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상특보 예의주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대체육에 대한 얘기 해주신다고요? 네, 그 최근에 개식용 금지 관련해서 법제화 논의가 계속 있잖아요. 네, 이른바 뭐 김건희법이다, 뭐 명칭 가지고도 또 논란이 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진행자님도 고양이를 기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반려동물 인구가 워낙 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개식용도 이제 점점 거부감이 좀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동물 보호 관점에서는 그동안 뭐 개뿐만이 아니라 이제 육식에 대한 어떤 이제 반대 운동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엔 또 이제 여기에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그런 또 명분으로 이제 점점 육식을 이제 중단하자 뭐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 그래서 네. 오늘은 육식의 대안으로 나오는 대체육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뭐 온실가스가 배출이 된다. 네. 결국은 먹어야 되는 거니까 농작물이나 사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발생시킨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어 왔잖아요. 네. 그거 관련된 거죠.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뭐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빌 게이츠는 참고로 이제 그런 대체육이나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축산업이 만약에 나라였다면 네. 중국, 미국에 이어서 3위 배출국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선진국만이라도 뭐 100% 인조 쇠고기를 먹자 뭐 이런 이제 그런 이제 발언까지 했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대체육 시장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꽤 이제 성장을 많이 한 상태인 거죠. 근데 뭐 대표적으로 소 사육할 때 네. 그러니까 트림을 많이 뭐 낸다거나 네. 방귀를 많이 낀다거나 뭐 이런 네. 얘기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다 메탄가스다 뭐 이렇게도 얘기했었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소가 먹는 사료가 뻣뻣한데 이제 그거를 장에서 막 이렇게 위에서 막 미생물들이 그걸 대신 소화해주는 과정에서 메탄이 발생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육식 때문에 배출되는 전체 양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한 15%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이제 국제기구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것 때문에 육식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선언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긴 한데요. 네. 그럼 대체육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콩고기라고 부르지 않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지금도 대체로 이제 대체육이라고 하면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흔하고 많이 우리가 최근에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콩고기예요. 요새는 콩고기란 말을 잘 쓰진 않는데 사실 콩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식물성 그 원료를 가지고서 뭔가 고기의 식감을 낸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 네. 또 한편으로는 동물의 세포를 배양해서 만드는 배양육도 있습니다. 이제 요새 식물성 대체육은 워낙 몇 년, 사실 한 3, 4년 전만 해도 뭐 이런 콩고기 먹어보니 이런 류의 기사들이 나왔는데 요새는 이제 뭐 마트만 가도 있으니까 이제는 네. 막 이렇게 낯선 음식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마트에서 팔아요? 네, 팔아요. 와, 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는 기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의 사찰 버거도 나온다고 해요.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사실 절이라고 하면 육식이랑 가장 거리가 먼 공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다음 달 화엄사에서 무슨 문화축제, 문화제를 여는데 여기서 화엄사 버거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로 이거 밀키트로 온라인 판매도 하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해외 수출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콩고기 패티로 만든 버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먼저 식물성 대체육 시장이 열렸잖아요. 네. 미국을 예로 들면 한 2010년 초부터 식물성 고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해서 현재 육류 시장 점유율이 한 1에서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밖에 안 돼요. 저도 사실 이거밖에 안 되나 했는데 사실 네. 생각해보면 이게 완전히 제로 없던 시장인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조금씩 열리면서 이렇게 지금 근데 그래도 그 한동안 계속 두 자릿수 성장을 했어요. 그 성장을 해서 지금 이 정도 온 거고 특히 이제 2020년대 코로나 때 그때 막 공급망이 어려움을 겪고 맞아요. 예. 그때 막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 민감 감수성도 올라오고 하면서 그때 막 시장이 엄청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 2020년이 약간 피크였고 그 후로는 되게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성장을 거의 못했고요. 예. 작년에는 오히려 시장이 조금 줄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조사를 해보니까 2020년에 구매한 소비자 가운데 재구매를 한 사람이 절반도 안 되더라. 그리고 이게 진짜 식물성 고기를 구매하는 게 기존 고기 소비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약간 그러니까 호기심에 소비를 일단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약간 호기심에 좀 사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대표적인 이제 회사가 비욘드 미트 그러니까 누구죠? 디카프리오가 막 투자도 하고 이런 회사인데 예. 여기도 대규모 작년에 손실을 너무 많이 봐갖고 직원 20%를 막 해고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판매나 이런 게 굉장히 그 지표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막 되게 유망했던 스타트업들도 줄줄이 폐업하고 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콩고기 햄버거 팔았었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네. 그럼 햄버거 값이 뚝 떨어지잖아요. 네. 당시에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햄버거를 먹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햄버거 먹으면서 맛이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대체육이 네. 진짜 뭐 쇠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걸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식감을 내면 네. 많이 팔리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거죠. 왜 소비를 안 하느냐 이렇게 소비자한테 설문해봤더니 역시 말씀하신 대로 제일 가장 큰 이유가 맛이 그냥 고기만 못하다 이게 예. 가장 크긴 했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물성 대체육을 홍보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게 실제 고기가 아니니까 식물로 만들었으니까 건강하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이거 가공육이잖아요. 소세지 만드는 것처럼 가공해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예. 이거 진짜 건강한 거 맞아? 이런 이제 의구심도 소비자들 사이에 과정을 잘 모르잖아요. 네, 워낙 또 첨가제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구심도 들기 시작했고 근데 제가 이제 흥미롭게 본 부분은 심지어 이 대체육 콩고기조차 미국에서 이념 논란을 겪고 있더라 하는 분석이. 콩고기를 왜 이념 논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육식이 지구를 해치니까 식물성 고기를 소비하자 이런 주장이 소위 말하는 제가 ESG 설명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깨어있는 자본주의의 일환이라고 해석이 되고 예. 그렇다 보니까 뭔가 콩고기를 먹는 거는 미국의 민주당 혹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좌파의 이념을 추종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확대 해석을 해서 네,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잘 안 한다. 그런데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로 식물성 대체육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53% 정도가 나는 앞으로 깨어있는 자본주의와 관련된 소비는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마트에 이렇게 대체육이 있는 거 사려고 하면 눈총이 막 따가운 거예요. 이념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가 봐요. 네. 참 별걸 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배양육은 어때요? 배양육은 인공적으로 또 배양을 하는 거잖아요. 네, 세포를. 맞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식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고기, 그러니까 가축에서 얻은 세포를 가지고서 만드는 거죠. 일종의 살을 키우는 거네요. 네, 거기서 이제 줄기 세포를 딱 채취해가지고 그거를 근육 세포로 배양을 한 다음에 우리가 먹고자 하는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 키우는 게 배양육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2000년대 초에 나와서요. 2013년에 네덜란드에서 실제 고기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기사 보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 팔리고 있습니까? 국내에서 혹시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게요. 전 세계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데는 한 100여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최근까지는 얼마 전까지 판매되는 나라는 딱 한 나라가 있었어요. 어디요? 싱가포르. 싱가포르가 유일하게 2020년에 이 판매 승인을 해서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이더라고요. 거기서 닭고기를 이제 배양 닭고기죠. 배양 닭고기를 판매하고 있고 사실은 이쪽 배양육은 그래서 이제 시장이 막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아까 제가 뭐 식물성 대체육 말한 것처럼 이게 뭐 매출이 어떻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최근에 좀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던 게
미국이 지난 6월 달에 이제 미국 정부가 미국 전역에서 시판해도 된다 이렇게 허가를 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첫 배양 닭고기를 판매하는 레스토랑이 등장을 했는데 예.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호세 안드레스라는 그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노벨 평화상 이름 올랐던 사람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미국의 그 스페인 출신 셰프인데 예. 왜 코로나 셧다운 됐을 때 막 구호 주방 이런 거 열기도 하고 그리고 뭐 IT 대지진 때도 막 가서 음식 무료로 제공하고 이래서 그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오르고 했었는데 예. 이 사람이 배양육 회사의 이사로도 있대요. 그래서 본인 식당에 선보인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또 그것도. 네. 네. 근데 그 배양육 버거 가격이 꽤 비싸다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네, 비싼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그때 이제 네덜란드에서 처음 선보였다고 했잖아요. 그때 예. 물론 이제 시판용은 아니었긴 했는데 그때 예. 이제 뭐 들어간 비용 이런 거 따져보니 그때 당시에 그 버거를 먹으려면 배양육 버거를 먹으려면 우리 돈으로 한 4억 원. 버거 하나가 4억 원요? 네, 4억 원 정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기술 개발로 한 99% 이상 저렴해졌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1kg 배양하는데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에서 270만 원 정도 하니까 사실 그 일반 대중적으로 즐기기는 좀 네. 어렵죠. 이게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2020년부터 판매가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공급이 되게 어렵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딱 일주일에 6인분 판매를 하고요. 네. 그 미국에 아까 말씀드린 그 레스토랑도 일주일에 한 8명분만 제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차차 대량 생산이 되기도 하겠지만 맥킨지에서 최근 전망한 걸 보니까 네. 또 이게 또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이게 배양육을 기르려면 세포를 기르는 그 반응기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예. 만약에 2030년에 이 배양육이 전체 글로벌 육류 시장의 한 0.5%만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예. 이 반응기가 한 4억 4천만 리터가 필요한데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현재 반응기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제약업계거든요. 예. 근데 제약업계가 전체 현재 쓰는 반응기 용량이 2,500만 리터래요. 그럼 지금 제약업계가 쓰는 것보다 18배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해야 겨우 0.5% 시장을 가져갈 수 네. 있다고 하는 거니까 네. 굉장히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럼 대체육이 기존 육류를 대체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현재는 그래 보이는데 또 예. 뭐 기술이라는 게 또 언제 어떻게 또 혁신이라는 걸 겪을지 모르니까 예. 가망이 없다 이렇게까지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는 환경적인 관점에서 뭐 대체육을 하든 배양육을 하든 좀 이왕 하는 거 좀 탄소 감축 이런 거랑 좀 부합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사실 이쪽이 계속 그린워싱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 식물성 대체육도 그렇고 네. 배양육도 사실은 그 업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온실가스도 줄인다라고 하지만 또 학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네, 그런 쪽에서 좀 그린워싱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뭐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입장이긴 하니까 뭔가라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노력들이 끊임없이 있다 보면은 기술이 빨리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도 해봅니다. 오늘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네스트 윤주로 소속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